자, 서론, 본론, 결론을 작성을 할 때, 자, 서론과 본론, 결론.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그 5점짜리 논술의 체계와 관련이 되는 그런 대답인데요.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이제 시험 문제하고 답안지를 받으실 거잖아요. 답안지가 쭉 이렇게, 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답안지를 받게 되시거든요. 대략 분량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서론은 대략 한 3줄 정도, 결론은 한 3줄에서 4줄 정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구성을 하셔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다만 이거보다 더 적은 거는 곤란합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 채점할 때 서론 결론의 미니멈 분량을 채우는지 아닌지를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요 정도는 채우셔야 돼요. 그리고 요 정도 채우시는 게 좋다고 제가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험 시간이 60분이잖아요. 60분 동안 이 글을 한 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. 왜냐면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 상황 보면서 A 교사, B 교사가 무슨 말을 했나 보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누구 얘기지 뭐 비고치키가 뭐라고 했지 막 이런 거 떠올리고 하다 보면 되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.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빠듯하대요. 이걸 쓰는데. 근데 가뜩이나 이 답 쓰고 논술 쓰는데 시간이 빠듯한데 서론이나 결론까지 막 다 대여섯 줄씩 막 분량을 많이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? 시간이 많이 모자라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되게 이제 서론과 결론은 가장 좀 컴팩트하게 빨리 써서 그냥 치워버리고 더더군다나 서론과 결론은 썼나 안 썼나만 체크하는 거지 서론이나 결론의 내용이 얼마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고 잘 썼나 이걸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. 즉 채점자들이 열심히 보는 건 본론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. 여기에 그 해에 답을 제대로 썼나 이걸 열심히 읽어보고 여기서 답을 준 채점을 하는 거고 서론과 결론은 내용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체계 채점입니다. 그래서 구성했나 안 했나만 정도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열심히 힘을 들여서 많이 시간 들여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 본론에는 뭘 써야 되냐면 그 해의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. 본론은 문단을 구성을 하시는데 문단은 그 해 문제에 따라 구성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까 2교시 때 우리가 봤는데 작년 문제 4문제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4문단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. 1번 문제의 답을 한 문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2번 문제의 답은 2번째 문단으로 그 다음 줄 바꿔서 3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3번째 문단으로 이런 식으로 그 해 문제가 5문제 나오면 5문단으로 4문제 나오면 4문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론 결론은 가능하면 빨리 그냥 컴팩트하게 쓰고 치우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어요. 왜냐면 본론 쓰기도 되게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서론 결론까지 너무 시간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론을 작성할 때 선생님이 이제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서론 3문장으로 써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 해 주제를 언급하면서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그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토의식 수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이 주제는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.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죠. 그 앞에 주제는 그 해의 문제 주제만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시작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써줘야 되는 거죠. 자,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토의식 수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. 그럼 왜 그런가를 내가 써줘야 되잖아요.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쓰시면 된다는 거죠. 그럼 이유를 뭘 써야 되는가?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.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.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. 뭐 애들 교육에 이게 유용하다든가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거기 문제는 아니지만, 현대 사회에서는 뭐 사람들끼리의 뭐 의견을 조율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,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이 토의식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항상 똑같아요. 따라서, 본 글에서는,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라는,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논해 보도록 하겠다. 이러면은 서론이 그냥 끝입니다. 더더군다나 이 요령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, 이 서론과 결론, 그리고 사실 본론도 그렇지만, 그 해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. 같이 연결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, 지금 서론에 제가 알려드린 요령을 쓰면 자연스럽게 그 해 주제를 그냥 언급하게 됐잖아요, 서론에. 예.
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고요.